네, 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과 그 밖의 요인들로 어떠한 힌트를 잡고 내일 시장에 대한 키를 잡아야 될까요? 설명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이논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힌트 가득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활용할 지표 일장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싣고 움직인 종목군 어떻게 특징을 잡아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포스코 DX 코스닥 보시면서 눈길 가셨을 것 같습니다. 거래 싣고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까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수반하고 오늘 양봉 뽑아내는 종목이 여기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슈화되고 있었던 HMN 관련주 그리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만 홀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전체적인 특징과 함께 오늘장의 특징 종목 하나 꼽아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산타가 오긴 온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만 이제 썰매를 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크게 이제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 포스코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좀 훈풍이 좀 불었긴 했습니다만 추세를 돌렸다라고 판단 내리기에는 다소 조금은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특성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왜 지금 현재 구간이 상승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락으로 전환됐을 시에는 어찌 본다라면은 근래 들어서 가장 최고점의 어떤 주가를 확인한 그런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계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는 이제 D램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스템 반도체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고 이제 가격을 돌리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제도권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DDR5로 넘어가면서 그 수요가 아직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대로 된 DDR5의 어떤 활용이 조금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지라 널리 정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에는 그래도 좀 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그것이 내년 2분기 이후나 돼야지 보편적으로 좀 사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수요량이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했었던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USB 메모리 또는 요즘 포터블 SSD 또는 뭐 NVMe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불리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위 이제 포터블로 들고 다니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은, 소위 이제 IDC 센터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내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저장 장치로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용량 또한 기존 대비 매우 높아진과 동시에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존에 하드디스크를 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다시 한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일 것이고요. 제일 요즘 들어서 좀 주목받았었던 디바이스 온칩 또는 시스템 온칩 또는 시스템 칩, 뭐 로직 칩이라고도 하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죠. 사실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해외에서는 로직 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고도화가 될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었던 기능이 작동을 했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고도화된, 즉 예를 든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상당한 어떤 프로그램을 반도체 안에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시스템 온칩 또는 디바이스 온칩 뭐 이렇게 좀 부르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본다면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입어야 될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해결된다라면, 특히 EUV라든지 뭐 ASML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장비는 지금 삼성전자가 받지 못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라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수주 그리고 시스템 온 칩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전년 동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년, 즉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2분기가 워낙 반도체에 있어서 거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가 전년 동분기 대비 사실상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74,000원 기준으로 이상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13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상승 추세 구간 내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의 바로미터 역할도 하기도 하고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어떤 가격대를 지지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메모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종목 콕 집어서 대책 마련 같이 해보도록 하죠. 워낙 손바뀜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요인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명 공개하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어느 쪽 오늘은 볼까요? 자, 일단 오늘 좀 보셔야 될 것은 개별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코어라인 소프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AI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상당량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위 표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AI,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론 내려서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수집하다가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표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암이라고 한다면 뭐 유방암도 있을 것이고 자궁암도 있을 것이고 대장암도 있을 것이고 여러 암의 종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암에 관련된 어떤 치료 데이터, 진단 데이터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MRI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량의 데이터를 좀 보유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로 좀 진출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 AI와 관련된 실질적인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모멘텀까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오늘 종가상 28,900원을 지켜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쏙 좋지 않았던 관계로 일단 최종적으로 29,000원대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자, 손절가는 28,000원,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만약에 29,000원에 지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매수 가격대를 재설정하고 조금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조금씩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20, 30%만 일단 매수하고 그다음에 29,000원대를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본물량을 실어주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요. 룬이 2월에 만나보고 정말 오랜만에 의료 AI를 들고 오신 건데요. 앞서 네. 개별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의료 AI 역시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뷰노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조금 더 좌우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동반해서 움직임에도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분명한 것은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예, 돈이 있다라면은 섹터가 움직이거나 테마가 움직였을 때 전체 섹터가 같이 움직였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우리가 로봇을 예를 든다면 자, 지금 현재 로봇주 관련주 뭐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 단연코 두산 로보틱스밖에 안 움직였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정말 많다면 여기저기 갈 수 있겠지만 네.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개별주 플레이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팁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AS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장 이렇게 양대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좀 가파르게 있었는데요. 잠시 후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2월 21일장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쉬어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6거래일 하락 전환된 모습, 코스피 역시 4거래일 만에 0.4% 정도 쉬어간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가 11시 구간 나오면서 시장에 오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1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죠. 오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그전부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던지라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라고는 할 수 없는 자리긴 했는데요. 일단 증시에 선 반영된 이야기다라는 축이 한 축,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을 봐야 된다라는 쪽도 있었습니다. 선물 쪽에서의 플레이도 동시에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됐고요. 어떻게 오늘 수급적인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될지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코스피, 기아, 현대차 기분 좋게 상승 탄력을 그려가면서 2,600선 위에서 석 달 만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루 만에 지키지 못하고 그 밑에서
위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0.5%의 하락 흐름으로 2,599선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일중 차트에서 유가증권 시장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조금 더 드라마틱한 흐름이 코스닥 쪽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851선까지 화면상으로 뚝 떨어지는 그 시간대가 보이실 겁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표된 그 시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급격하게 나왔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이내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 보였다는 점도 흐름 오늘은 좀 관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상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 변동폭이 컸습니다. 중요한 것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막판에 정말 주간 위클리 만기라는 영향도 있어서인지 금융투자의 말물이 급격하게 들어온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거래소 쪽에서의 조금 마지막에 물량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거래소는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닥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코스닥 매물 많이 소화된 모습이었습니다. 1,400억 원 가량의 순매도 포지션 나왔고요. 외국인은 사자세, 오늘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장 초반에 매도 공세 보였던 개인도 순 매수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300원 선 위로 환율은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미국보다 영국의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반등한 영향 좀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거래를 대비로 했을 때 6원 넘게 오르면서 1,305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보고 수급 상황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막판에 힘을 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그래도 마무리하려는 탄력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셀 쪽의 흐름은 약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기아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4% 이상 오르면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윗골이 길게 달린 상황에서 좀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다소 오늘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된 노이즈로 2차 전지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거치긴 했지만 관련주들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모두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수급적인 이슈와는 종목은 좀 활발 날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DX가 16% 거래대금까지 싣고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알테오젠 역시 오늘 고가행렬 이어진 가운데 21% 넘게 올랐다라는 부분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거래소 수급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 그리고 막판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막판에 금융투자 쪽에서 대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 오늘 4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순매수 포지션 나왔고요. 외국인 동반한 매수입니다. 개인은 막판에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 진행 중입니다. 전반적인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면 있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쉬어갔습니다. 양도세 이슈 어떻게 소화됐다라고 봐야 되는지 조금 더 봐야 되는 이슈는 무엇인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읽어주시죠. 일단 뭐 양도세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양도세와 관련돼 가지고 시장의 어떤 출렁임은 기껏해야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긍정적인 호재라고 좀 보여지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일단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또 연휴도 있다 보니까는 거래 대금을 상당히 좀 많이 줄여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는 시장에서는 섹터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도 잘 없고 그다음에 테마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정말 강한 종목, 딱 한두 종목에만 집중되는 어떤 자금의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도주 아니면 대장주 위주의 거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종목이 강하게 가는데 관련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뭐 소위 바닥권에 있거나 상승하지 않은 종목에서 나름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면서 보유하시는 행위 자체는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찌 본다면 좀 끌고 가서 큰 수익률을 좀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달리 본다면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비중 베팅을 통해서 작은 수익률이라 할지라도 큰 수익금을 얻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그러한 어떤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는 즉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기 위해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장 시작 이후에 그날의 시세가 모두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 시작 이후에 빠르면 3분, 길면 5분 내에
그날의 주도주가 거의 다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도 내가 무엇을 거래해야 될지 모르고 또 미리 종목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오후장 종가 매수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그나마 장중 매매를 줄여서 손실을 줄이거나 부안해동 또는 뇌동 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을 봐야 되는지 팁 들어봤고요. 오늘 좀 최대한 많이 종목들의 AS를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장 반응이 좀 빠르게 나타나니까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이 시간에 받은 시노펙스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6,500원인데요. 장중 신고가 돌파, 매수세도 좋습니다. 그날 추천해 주신 이후에 정말 흔들림 없이 마음 불편한 것 없이 차곡차곡 정말 수직 상승 날카롭게 올라오는 구간이긴 한데요. 네. 뭐 기분 좋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장의 점검이 좀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 오늘은 봐야 될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대 양봉이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일단은 아쉽게도 그런 어떤 강한 상승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 이쯤 되면 뭔가 하나 좀 세게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실 겁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상방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 5,500원대를 기준으로 내일장에도 시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재진입 시점을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러한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또 급작스러운 어떤 하락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좀 일부 좀 챙기는 전략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챙기는 전략에 대해서도 힌트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저희 지난 4일에 주신 삼성물산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조용히 탄탄히 올라온 종목,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 보신 분들은 뭐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 상승 탄력 유효하다, 계속 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신다면요. 일단은 삼성물산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배당이었죠. 맞아요. 네, 오로지 배당 때문이었었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27일이 수요일이죠. 네. 아마 수요일까지 보유를 하시게 된다면, 못 먹어도 일단 이 주식에 있어서 손실을 보실 일은 없을 테고, 일단 수익이실 테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당금도 수령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물산, 이번에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한턱 크게 내놨으면 좋겠는데, 아마 사상 최대의 배당금을 좀 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면 좋겠고, 뭐 여하튼 배당락 이래 되도록이면 좀 매도하셔가지고 주가 차익 수익도 챙기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배당금도 같이 챙기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배당 요즘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뭐 3월로 변경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정리 한번 듣고 갈게요. 이 종목은 연말까지 끌고 가면 받을 수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 높다 보니까 이 종목까지 점검받고 가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자리 좀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양봉으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주실 때는 시청자분들 더욱더 눈여겨보시게 될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수익,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수급으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눈길을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팁 공유해 주시죠. 일단 시장에 갈 만한 섹터와 테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은 사실상 로봇이 움직이면 그쪽으로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일단 1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제가 요즘 머니투데이 여기저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모릅니다. 어떤 걸 여기가 고점이 될지 저점이 될지. 자, 중요한 것은 11만 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지켜준다면 다른 시각도 가능할지 팁도 자, 주신다면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1만 원을 깨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하되 분명 말씀드릴 건데 손절매를 못 하시거나 비중 조절 못 하시는 분들 또는 11만 원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쓰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신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제한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질문까지 이어가 봤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힘차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풍성하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이논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